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대외 활동을 하게 되었다. 가슴 뛰는 활동에 대한 로망 때문이었을까? 아껴왔던 나의 첫 대외 활동은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청년공간 기획단이고 싶었다. 역할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인천 내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청년들이 직접 방문하고 인터뷰도 하고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 가장 끌렸던 부분은 활동하는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영상은 나의 팀 삼삼오오와 함께하는 첫 취재를 기록한 영상이다. 삼삼오오끼리 정해본 이번 4월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삶이었다. 그리고 2020년 4월 17일 첫 인터뷰. 인천의 오쉐르라고 하는 비건 화장품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저희 오쉐르는 이제 친환경 비건 색조 화장품을 연구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인천에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이고 현재 이제 미추홀구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현재까지는 이제 네일 제품들, 립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입욕제 제품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나 섀도우 아이 계열로 해서 제품군을 이제 확대를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아무래도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오프라인으로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맞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마켓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점되어 있는 마켓이라던가 그쪽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고는 있어요. 뭐 친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환경을 보호를 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비건 같은 경우는 뭐 채식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비건이라고 하면 약간 아직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다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채식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단계를 이제 비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채식 중에서도 일부는 뭐 달걀을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제품까지는 또 허락하시는 뭐 이렇게 허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비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물성 원료를 사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동물에서 나오는 이제 어떠한 그런 원료 자체도 사용을 하지 않는 거를 이제 비건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단계가 이제 비건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물에서 유래가 되는 것까지도 사용을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차 오염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비건이다라고, 비건 화장품이다, 비건 코스메틱이다라고 하면은 기초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몇 군데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색조 쪽에서는 시도를 하는 업체가 없고, 뭐 지금 대기업에서도 조금은 이제 뭐 외국에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온다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친환경적이고 동물 뭐 이런 원료를 사용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뭐 환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포장재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입욕제 같은 경우는 종이 포장재, 그러니까 100% 플라스틱 프리라는 거를 모토로 삼아서 종이 포장재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네일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보시면은 뭐 저 박스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네일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얘가 대나무 캡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도 플라스틱을 많이 좀 줄이고 환경적인 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장품에서는 이제 포장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단상자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이 이제 사탕수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분해가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보시는 대로 이게 지금 종이 포장지예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 비닐 뽁뽁이라고 하잖아요. 비닐 뽁뽁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는 시작을 할 때부터 이제 종이 포장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테이프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종이 테이프로 해서 조금 이제 환경도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색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네일이면은 하나의 네일로 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컬러별로 다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틴트 같은 경우도 현재 나와 있는 게 20종인데 20종에 대한 게 다 제품이 각 제품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아무래도 경비 면에서도 조금 많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편이에요. 저희는 이제 자체 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화장품 일반적으로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차이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일반적인 업체들은 대부분 제조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에 뭐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를 붙이는 ODM 작업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뭐 원료부터 뭐 생산 단계까지 다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서 이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입욕제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저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비건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어요. 저희는 이제 친환경 색조 화장품을 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을 했던 게, 국내에 이제 비건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동물에 대한, 이렇게 동물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에 대한 것도 계속 이제 뜯어다 보면 기초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들 구매를 하세요. 막 이런 어플도 확인을 하시고 막 비교도 하시고 하는데, 색조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부터 계속 물어보면 색조는 성분 얼마만큼 아시고서 구매하세요? 색조는 성분 확인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소비자분들이 그러네? 본 적이 없네? 확인을 한 적이 없네?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피부의 트러블은 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뭐 식물성으로 순한 제품을 가지고서 제품을 개발을 했었는데, 차라리 우리가 식물성이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해보자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색조가 왜 없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컬러별로 이제 마찬가지 다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래서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제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조금 미미한데 앞으로 좀 더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 뭐 기업의 모토라던가 이제 방향을 아예 친환경 비건 화장품 색조로 이제 자리를 잡고서 이제 가고 있는 단계예요. 뭐 사회적 기업도 이렇게 어려울지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그냥 제 개인의 꿈에서 그냥 만약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봐야지라는 꿈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꿈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서도 뭐 솔직히 이게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핫한 하나의 뭐 이렇게 군이에요. 산업군인데 불구하고 색조 화장품을 하는 업체 중에서 사회적 기업인 업체는 없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K뷰티가 굉장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뷰티 산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뷰티 업체들은 사회적 기업에 뛰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모든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이제 꿈이고, 만약에 그 시발점이 저희가 된다라고 하면 쟤네가 저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도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제품도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게 하나의 이제 저희가 시발점이 돼서 모든 업체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냥 대기업들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는 있잖아요. CSR적인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뭐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그래서 잘 진짜로 모르세요. 그래서 뭐 하면은 뭐 그냥 정말로 1차원적인 것만 하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 개선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사회적 기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 하셨던 분이 뭐라 해야지, 그런 사명감이 생긴다고 막 그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슨 독립투사 같이 막 그런 느낌이 막 든다, 막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막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정말로 이제 사업을 할까라는 그때 단계였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법인을 세우고 이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막연한 사명감들이 정말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저희가 그 캡이 얘가 지금 한 3번째 버전이거든요. 네일 제품이. 그러니까 초창기 때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버전이 있고 2번째 버전이 있고 얘가 3번째 버전인데, 저는 이제 그런 친환경적인 거에 막 자꾸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캡을, 나무 캡을 이렇게 수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좀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저는 좋은데 생산 과정에서 불량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또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부자재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열심히 생산 단가를 낮춰놨는데 포장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밸런스가, 그래서 뭐 친환경을 추구를 하는 건 좋지만 단가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뭐 상승이 돼서 이윤이 줄어든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이기는 해요. 지금 생산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지난주까지도 캡에 또 막 불량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포장재 같은 경우도 더 예쁜 포장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 코팅하고 뭐 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들도 사출을 하면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쁘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떠한 윤리적인 거, 뭐 착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예.